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뒤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 권고와 일본 영화 개봉 연기, 수산물 수입 중단까지 꺼내들며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며 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자국이 처한 안보 현실 때문입니다. 대만과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요나구니 섬은 대만과 110km 남짓 거리입니다. 중국의 대만 공격이나 봉쇄는 곧 미군 기지가 몰린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에 대한 직접 위협이 됩니다. 2022년 개정된 일본 국가안전보장 전략은 이미 중국을 전례없고 가장 중대한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고 방위비를 GDP 2%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침도 굳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은 빠지겠다고 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맹과 억지력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축으로 중국, 북한을 견제해야 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일본이 애매한 태도를 취할수록 중국은 일본은 실제로 싸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미국 안에서는 일본은 안전만 누리려 한다는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생존 위기라고 못 박으면 중국에는 사전 경고를, 미국에는 함께 갈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도 일본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국 관광객과 시장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사태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잠가 압박한 이후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히토류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인도 국내 회귀 투자를 지원하는 20억 달러 규모 공급망 재편 프로그램도 가동 중입니다. 중국이 보복하면 일본은 반드시 굽힌다는 공식이 예전만큼 먹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갈등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만 해협은 전 세계 해상 교역액의 최소 5분의 1, 컨테이너 선단의 절반 가까이가 지나는 물류 대동맥입니다. 이곳이 전쟁이나 봉쇄로 막히면 한국 선박은 먼 후에 항로를 써야 하고 운송 지연과 운임료 폭등이 발생합니다. 또 한국의 원유 수송로이자 수출입 통로라 대만 해협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GDP가 2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합니다. 이는 곧 에너지 가격 급등, 물가 상승, 환율 불안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 전반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첨단 산업도 직격탄입니다. TSMC를 중심으로 한 대만 파운드리는 전 세계 위탁 생산 시장의 60% 이상, 최첨단 칩의 90% 이상을 생산합니다. 한국은 메모리에서는 강자지만 시스템, 반도체와 장비, 설계 분야에서는 대만과 깊게 얽혀 있습니다. 대만 생산이 중단되거나 물류가 끊기면 한국 완성품 수출 기업들도 부품 조달에 큰 차질을 빚고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최대 교역국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일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실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 제공과 후방 지원, 대중 제재 동참을 요구할 것이고 중국은 한국을 향한 경제, 보복과 외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북한이 틈을 타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어 한반도 안보 리스크도 급상승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중국의 보복 조치는 일본과 중국만의 싸움이 아니라 대만 해협과 동아시아 질서를 둘러싼 힘겨루기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만 해협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이제 대만 문제는 남이제 불구경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급망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위기 시나리오를 서둘러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